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6평이 끝나고 저는 잠깐 영상에 있어서는 휴식기를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좀 더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사실은 제가 정식 컨설팅으로 좀 많이 떴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정시 시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시 시즌에도 특히 올해가 이제 또 현행 입시 제도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수시 컨설팅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항상 정시 때도 그렇고 수시 때도 그렇고 무조건 제 거를 하셔라 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셔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고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렸었거든요. 가감 없이 오픈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수시 지원 전까지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시 컨설팅을 좀 셀프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저를 따라서 함께 해 보시다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컨설팅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컨설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저한테 맡겨주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홍유진 컨설턴트님이라고, 제가 이제 초빙해온,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하시게 되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아,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컨설턴트님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감 없이 정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 멘탈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구평이나 수능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수시 셀프 컨설팅 가이드 파일이나 또 이제 제가 제작한 지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영상 아래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무료로 업로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자료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7월 초에 출간할 저의 문제집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아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네,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영상이 올라가고 1회에 걸쳐서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도 자료를 올려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뭐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로 와주시면 되고 실시간으로 저와 좀 소통을 하고 다른 분들이랑 정보를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수시 전형은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시가 깔끔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정시 컨설팅은 최근에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동에서는 좀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전형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확보, 그다음 세특 관리, 논술 전형 관심 많으시죠? 이런 것들 제가 영상 하나로 쫙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야겠죠. 영상 말미에 제가 이 파일을 압축해서 올려 드릴 건데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를 영상 끝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공략입니다. 전공 적합성 및 계열 적합성 극대화 전략인데 사실 여러분 요새 대학이 좀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전공 적합성보다도 요즘 트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열 적합성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전공이 딱 적당하다. 요거는 좀 과거의 어떤 협소한 의미로 대학들이 좀 봤던 거고 최근에는 조금 계열 적합성 그리고 진로 역량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학과를 지망한다고 해서 생기부 전체가 경영이라는 단어로 도배될 필요는 없고요. 대학은 사실 경영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사고 체계,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더 보겠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뭐 경영학과에 가려고 생기부를 경영으로 세팅을 쫙 해놨는데 떨어졌다. 심지어 전교 학생회장을 역임했는데도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학과를 이수하기 위한 그런 기초 체력적인 부분이 어필이 덜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내용인데도 이거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포장을 예쁘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또 제가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예, 저한테 컨설팅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열별 대학의 핵심 평가 요소라고 하면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인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각도 분석 역량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힘, 그리고 이타적인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의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계열별 특성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수학 및 과학 교과의 심화 이수 현황과 성취도, 요새는 뭐 과탐 같은 걸 거의 안 하고 사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요런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가설과 그 검증 능력,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집착력, 요런 것들이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공부를 잘 해야 되다 보니까 학업 성취 중요하고요.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성. 보통 이런 것까지 집어넣기는 어렵거든요. 보통은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정서적 안정성과 이를 실천하는 행동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수를 통한 진로 역량 증명 해가지고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대학이 발표한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이 있어요.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요거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커리를 짜셔야 돼. 예를 들면 공과대학 지원자가 물투나 기하 미적분을 기피했거나 경제학과 지원자가 경제나 확통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다른 쪽으로 내가 얼마나 경영에 가고 싶고 뭐 이런 걸 어필을 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걸러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학과 웹사이트나 대입 전형 계획을 통해서 이 핵심 권장 이수 과목을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커리 편제표와 대조해서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뭐 고등학교 이제 입학 예정인 친구들한테 중요하고 올해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수능으로 뭐 염두를 두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수강한 것들을 어떻게 살릴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입장은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요거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세특 작성 및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애송에서 폐지 시대죠. 그래서 이제 세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수상 경력이나 뭐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 이런 것들이 미반영으로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 사정관이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이 세특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보통 이제 여러분들 수업에 적극적임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학생의 구체적인 지적 탐구 과정이 좀 기록된 세특이 확실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러한 서사적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 스토리. 요즘 시대는 스토리의 시대예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쓴 디지로그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회사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적 의문, 요거는 이제 대학 가서 뭐 논문을 쓴다거나 요런 거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유의 깊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 및 활동, 어떻게 요 의문을 그냥 떠올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뭐 최소한 관련 전문 서적을 읽어야 되고요. 논문을 검색해 보는 게 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요. 아까 위에서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것들을 요 세특에 이제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고3의 경우에 이런 걸 내가 잘 못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겠죠. 3단계는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본인의 인식 변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연구 주제로의 확장. 이 연구라는 건 확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연구를 하고 그냥 끝 이거보다는 이 연구를 해봤더니 후속 연구가 나는 땡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이라고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은 교과서 내용을 요약하고 뭐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추상적인 미사여구 이런 거 있죠.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음 이런 거는요 교수님들이 별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 학교 선생님들께 이런 거 뭐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지 전공 연결형 해가지고 모든 과목의 세특을 억지로 전공과 엮으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일부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요런 거 있죠. 수학 시간에 수학적 영역을 보여주지 않고 억지로 어설픈 경영학 이론을 끼워 맞추면 감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정말 열심히 했고 세특도 잘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를 보면은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논술이에요, 논술. 저도 이제 인문 논술 하고 있고요. 약술 논술 이제 끝나고 준비할 예정인데, 개강을 할 예정이고, 요 교재는 따로 또 제가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좀 개관을 해 드릴게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학생부 성적이 좀 부진한 친구들한테 열려있는 기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면 유리하다 알려져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천하제일 글짓기 대회라고 일컬어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서답형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답형 시험이라는 게 요새 임용고사나 뭐 회계사, 세무사 뭐 다 이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데 요게 명확한 키워드 그리고 작성 방법, 그 다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단지 이게 번호를 찍느냐 아니면 딱 요 정해진 키워드와 요런 내용들을 잘 집어넣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채점할 때는 보통 1번, 2번, 3번 있으면 어떤 채점위원은 1번만 채점을 해요. 1번만. 애초에 요걸 이렇게 자기가 채점하는 게 아닌 건 이렇게 가리는 용지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채점관은 1번만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가리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1번만 채점하는 거예요. 2번 채점하는 사람은 2번만, 3번 채점하는 사람은 3번만. 그래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1번을 이제 만점을 이제 주려면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채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키워드를 풀었었다 그러면 감점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문 논술은 대학이 제시한 지문을 정확히 독해하고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주관식 서술 시험이다라고 했는데 서답형 시험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리 논술은 이제 심화수학 시험이다. 그래서 정밀한 채점 기준에 맞춘 정답 작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논술은 이제 인문 논술에 좀 수리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예비 고3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고 현역 고3과 N수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내가 논술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사실은 합격에 직결되는 어떤 권장 사양이라고 할까요? 논술에 지원하기 위한 권장 사양 혹은 최소 사양이라고 할게요. 적어도 수능국어가 3등급에서 4등급은 되어야지만 논술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소 사양이고, 우리가 정말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있죠. 그거는 적어도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수능국어가 요렇게 돼야지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뭐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이거거든요. 제시한 지문을 정확히 독해하고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능력이 여기 수능국어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논술 시험은 객관적인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요 수능국어를 먼저 통해서 실력을 만든 다음에 논술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좋고 효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3에서 5등급대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논술 지원하는 그 대학의 기준인 것이고 실질적인 합격을 위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수능국어 등급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맛보기인 거예요. 1월달, 2월달은. 그래서 만약에 수능국어 등급이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거 과감하게 제끼고 수능국어 하셔야 됩니다. 수능국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월달에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능국어 안 나오면 요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돈만 기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3월달에서 5월달부터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수능국어 등급이 요 정도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요때도 주 1회 정도만 하시면 돼. 그리고 사실 이제 6평이 나오면 요걸 기준으로 뭐 라인을 정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9월달 성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자녀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9월 성적 보시고 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내 성적 기준으로 너무 높은 대학만 쓰지 마시고요. 적정해서 하향 정도 꼭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시길 바래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초부터 논술 수업을 개강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정말 소수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텐데 3개년 기출문제 이런 거 그다음 모의 논술 하시면 되고 논술이야말로 적중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적중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이 자료는 제가 출간을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별로 교재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수능 전에 보는 학교라고 하면 좀 스퍼트를 하셔야 되고 수능 이후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라고 하면은 뭐 그냥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주 2회 정도 네 첨삭 받고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논술 같은 경우는 강의보다는 첨삭이 중요하거든요. 첨삭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학교 조교들한테 첨삭을 받는 거는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한테 첨삭받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논술 쪽의 선생님들은 성격이요 굉장히 괴짜가 많습니다. 대쪽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보통 철학과가 많거든요. 철학과, 뭐, 사회과학 계열, 뭐, 요런 쪽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빡셉니다. 그래서 이 첨삭을 할 때 말이 좀 엄청 세게 나가거든요. 세게 나가. 그래서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너무 세게 또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러한 가이드북이나 뭐 모범 답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예. 첨삭을 할 때는 이런 걸 숙지하고 첨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에서 첨삭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대학에서 공개한 채점 기준이나 의도나 모범 답안을 이제 입력한 상태에서 채점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6장 원서 구성 및 조합 공식을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번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죠. 이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일단은 수시를 쓸 때는 수능 납치, 수시 납치가 될 만한 대학은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정말 내가 망칠 걸 좀 대비를 한다고 하면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 중에 조금 적정이나 하향 라인으로 한두 개 정도 잡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뭐 잘 보면은 거기 안 넣으면 그 논술 시험장에 안 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수험생 성향별 6장 카드 배분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고 점수보다 내신 점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 좀 승부를 보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2안정, 3적정, 1상향 요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런 거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최소 2장은 수능 최저 없거나 기준이 매우 낮은 학생부 교과 또는 안정적인 학종 전형으로 보장해 두어야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고 점수가 더 높다 하는 경우에는 영안정, 이적정, 사상향. 근데 영안정보다 적정이 있으니까 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수시 납치 당하지 않는 경우로, 예전에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4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6평 때 1등급 나왔다가 수능 때 이제 4등급 나왔어. 그리고 이 친구가 연대 논술이랑 서강대 논술을 썼었는데 수능 때 이게 1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강대 그 납치 당했습니다. 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쉬웠죠. 그래서 조금 요런 점들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6장의 카드를 한 가지로 이제 몰빵하는 정말 테토식의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연하게 조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어요. 사실 이 정도 퀄이면은 뭐 얼마에 좀 판매를 해도 좋을 정도인데,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교과 권장 이수, 세특 서사 구조, 정시라인 확정, 수시 납치 검증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수능 최저 충족력, 수시고사 일정, 출구 전략 확보,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이후에 대치동 빅마우스 채널 함께 해주시면 수능 국어 나올 만한, 작년 수능 100% 적중했고 올해 이제 6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 모의고사 업체보다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제가 적중률이 더 높았다. 그래서 요거
제가 자료를 또 문제 만들어서 또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취용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